다음은 부동산 거래시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이제 참고사항인데 첫 번째는 공적장부는 등기상 증명사하고 건축물 대장 위주로 이제 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 특히 건물이면은 주택도 포함되죠. 건물 및 토지를 거래할 때 확인할 사항, 또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만한 주요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종 부동산 거래지 공적 장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는 등기상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 현황을 표시한 토지대장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가격 정보 열람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토지만 사는 경우는요, 이제 토지 대장하고 임야도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은 이제 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 행위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만 언급해서 넘어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 대장에 대해서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상 증명서는 아까 이제 서두에 또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물인 그 등기상 전부 증명사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이제 그 해당 건물 토지를 이제 매수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축물로 구분해서 등기상 증명서가 이제 나오고요. 집합 건물은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 그 이제 표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합 건물에는 이제 대지권, 아파트인 경우, 빌라인 경우는 대지권까지,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요거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만 열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등기상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지는데, 표제부는 토지 및 건축물 일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유예인 담보 물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을구가 없는 등기상 전부증명서도 있어요. 을구가 없다고 이거 등기부등본 가짜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물건이 없는 경우 을구 칸이 없는 등기상 전부증명서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일부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표제부는 토지 건축물 일반 현황,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이거 건축물 대장도 이거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우선 적용하고요. 건축물 일반 현황 등 일반 현황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 대장 및 건축물 관리 대장이 우선해요. 보면은 요게 등기상 증명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그 적용 그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 표제부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자, 표제부 제일 윗부분에는 표시번호 1번 좌측 보세요. 이게 이제 요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때 분양하고 최초 등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표시 번호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건 이제 대지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수정하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긋고 수정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때 표제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별도 등기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집합건물 등기부 등기상 전부증명서의 갑구사항이에요. 자, 갑구도 보세요. 이제 그 86년도에 소유권, 자, 순위번호 1번 보면 86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최초 분양에서부터 86년도에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소유권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바뀌는 사항이 이게 표기가 되고 삭제된 것은 그 사람이 권리가 없다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갑구상 제일 나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만큼 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을구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을구는 여기 을구 바로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소유권 유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이제 표시됐는데 요거는 담보 물건을 의미해요. 자, 근저당이 1번부터 2번 이렇게 다 설정되어 있었는데 다 빨간 줄로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담보 물건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에요.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해보면 요것도 집합건물이냐 일반 건축물이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뒷장에서는 이제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 텐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각 층별로 건축물의 면적, 용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또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여건이 되면 사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인데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그 전유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죄송합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측 그 밑에 보면 대지 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또 층별 면적 층별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측에 보면은 소유자인항 또 그 소유자인항 밑에 칸으로 보면은 공동주택 이제 가격이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의 소유자가 틀린 경우 어느 쪽에 우선한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있는 사항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 일반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 일반 현황하고 등기상 전부증명서 표제부에 나온 사항이 틀렸을 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 적용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안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 보면은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이거는 반드시 열람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 열람 사이트는 어디 거냐 하면은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대해서 광장 사이트 자료를 제가 캡처해 갖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면적,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그 좌측 칸에 보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이제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뭐 도시지역 3종 일반 지구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 지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시도 도시 계획 조례에 따라서 이게 행위 제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각 시도 도시계획 조례를 고려해서 한번 쭉 파악해 보면은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유형별 확인 사항은 이제 건축물 계약하고 토지 계약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양하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빌라도 될 수 있고 상가 건물도 될 수 있고 이것을 계약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약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은 토지 가급적 매수를 안 하면 좋지만 꼭 매수를 한다면은 용도 변경을 하는데 원래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하는데 얼마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인허가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해요. 주택인 경우는 보증금 대출이 안 돼요. 보금도 안 돼요. 이행강제금 매년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옛날에는 5년간만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치가 될 때까지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장 입주한 아파트라 하여도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매도인에게 계약서를 쓸 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법하다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 발생 시가 문제인데 누수 발생 시에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느냐 전용 또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수리 책임이 상이합니다. 공용 부분은 벽체, 외벽 벽체, 천정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이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나머지 전용 부분은 원인 제공한 소유자가 수리 책임을 이제 부담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매도인이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 특약 조건에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는 이제 입주 전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둬야 2년 후에 나갈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진도 안 찍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나갈 때 되면 이거 당신 들어와서 파손됐다 안 됐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다음은 토지 매매 계약에 관련된 확인사항이에요. 토지 매매 계약할 때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포함해서 지적도, 임야인 경우는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습성은 반드시 하는데 이제 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 첫 번째가 인접 토지에 내 토지 살려고 하는 토지가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경계 측량을 했는데 토지 면적이 플러스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됐지만 토지 면적이 감소가 되는 경우는 매매 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 조건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를 사면서 지하까지 땅까지 파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지하에 쓰레기가 불법 매립되거나 오염되는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염되는 경우는 원상 복구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그 시점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기간을 정해갖고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서울 근교에는 대다수는 안 그러지만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땅을 파서 폐기물을 다 묻어놓고 그냥 땅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 매립 비용이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놓고 잘못 알고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토지 가격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 불법 매립 포함한 환경에 관련된 환경오염 포함입니다. 토지 오염 포함해서 매도인에게 이제 그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원주택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정원에 그 수목이 굉장히 비싼 것들도 많아요. 또 정성이 가는 나무는 매도인이 그 잔금하기 전에 뽑아가는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조각물이 있다면 이게 매매의 대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지방에서 가서 보면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이. 그러면 무허가 이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 여부 아니면은 이게 매매 가격에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예기치 않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참고할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령, 규칙, 판례까지 전부 탑재되어 있어 생활에 매우 유익하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검색창에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그 관련 정보를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해결할 수가 있고,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밑에 보면 생활 법령 사이트에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요 참고할 사이트 두 번째로는 정부 24인데, 정부 24는 이제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통합 정보 제공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 신청한 민원 건수는 약 오늘 날짜로 12,000건이 대부분 관할 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은 대다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오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 이 사이트는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한 대한민국 내 모든 거래된 부동산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거래가 완료된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거래 신고를 하면 2일 후부터 이 사이트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 정보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 가격
공시가격 알림이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건물, 또 한국 부동산에서는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도 어떤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접속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